네, 안녕하세요. 투자 내비누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급락 쫄지마라는 주제로 어떤 마인드 관리 측면에서의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반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언제 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보다 어떤 마인드로 매매를 할지가 더 고민이 되게 돼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보다 어떤 한 종목을 선택을 하고 나서 어떤 급등이나 급락 시 마인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정해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시장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인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증권 여러 가지 방송들 때문에 굉장히 휘둘리게 돼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대에서 거의 3만 원 후반대까지 왔죠. 거의 100%가 상승했는데 증권가 방송은 이래요. 내가 여기서 추천을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100% 수익률을 보였다. 가입해라. 여기 나한테 문자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근데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도 안 돼요. 정확하게 추천 지점에서 사서 가장 꼭지에서 판 사람은 1%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 잘 팔면은 뭐 한 20%, 30%에서 팔고 50%에서 팔면은 정말 많이 정말 좋은 가격에서 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하락했을 때 팔아가지고 손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증권 방송에서 내 종목은 100% 갔으니까 나한테 가입해라. 뭐 이런 말들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방송을 가입을 해도 실제로 100% 수익을 낸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가입을 하면은 이 종목만 올랐지 다른 종목들은 안 올랐을 종목도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종목, 내가 선택한 종목들을 믿고 급락이나 급등을 나왔을 때 어떻게 미리 시나리오들을 다 짜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증권가 방송에 절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덱스터를 한 달 반 동안 보유를 해서 상한가를 먹었다고 방송을 좀 올렸죠. 근데 어제 15% 급락이 나왔어요. 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저도 이게 정확하게 가장 얼마나 잘 대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되면 알겠죠. 근데 저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매매를 좀 했습니다. 저는 한 마이너스 9% 급락을 좀 하더라고요. 급락을 하고 반등의 기미가 안 보였어요. 어제 다 알다시피 CJENM이 덱스터 인수하지 않겠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저는 다 팔지 않고 한 40%만 마이너스 9%에서 부분 매도를 좀 했습니다. 다 전량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덱스터라는 기업 가치를 CJ의 ENM 인수가 덱스터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덱스터는 여러 가지 주가 상승시킬 모멘텀들이 존재합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 개봉될 드라마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신과 함께 중국 개봉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요. 근데 CJ ENM이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이 모멘텀들이 훼손이 됐나요? 오히려 이 저가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주가는
오히려 7, 8%가 상승한 상태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유니캠 같은 경우도 좀 볼까요? 유니캠도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좀 소개했는데 그때는 급락했을 때 제가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 기업이 가죽을 완성차 업체에 제공하는 기업인데 자동차 판매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원가 하락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급락은 기업 가치 훼손을 반영시키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해서 홀딩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6% 상승을 했죠. 뭐 이게 다시 뭐 하락하고 횡보할 수도 있는데 이 급락 때문에 무서워서 전량 다 매도하고 뭐 이 2분의 1선 장대양봉 기준봉의 2분의 1선을 하락 음봉으로 마감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세력 이탈 신호다.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 기사나 찌라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 팔아버리면은 이렇게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하락을 다 똑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코롱티슈즈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계속 지지부진하죠.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덱스터가 있고 이게 좀 글씨가 좀 힘든데 덱스터가 있고 코롱티슈진이 있는데 코롱티슈진은 시총이 크니까 코롱티슈진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코롱티슈진의 지금 주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코롱티슈진의 가치 지금 주가에 반영된 가치인데 이거를 코롱티슈진의 가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인보사예요. 인보사. 근데 지금 이슈들을 보면은 이 인보사가 임산이 중단이 됐고 임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슈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보사가 만약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롱티슈진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코롱티슈진 이슈 같은 경우는. 근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덱스터 기업 가치가 있는데 CJ E&M 인수가 덤으로 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CJ E&M이 인수를 하면은 기업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고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CJ E&M에서 같이 협력은 계속 할 것이고 매출 발생은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약간은 훼손이 될 수 있지만 크게 훼손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다 팔 경우에 나중에 너무 섣부른 손절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 써니전자 시나리오를 좀 써봤어요. 차트가 지금 굉장히 좋아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위에는 매물대도 없어서 상승을 하면은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어서 지금 하태경 의원님이 안철수를 만나러 가고 뭐 안철수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가치를 오히려 써니전자가 있으면은 써니전자를 뭐 물론 이 기업의 뭐 실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은 안철수의 정치적인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써니전자의 주가의 흐름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안철수의 향후 행방으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입장 표명을 지연을 하면은
횡보를 하겠지만 기대감은 지속될 거예요. 횡보를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 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정치적인 이슈는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복귀를 거부한다 그러면 급락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어떤 뉴스나 이슈를 봤을 때 복귀를 거부를 할 가능성보다는 복귀나 아니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저는 차트가 그것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그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를 지지를 시키는 거고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실지는 않았어요. 전체 비중에서 5% 미만으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싣는데, 왜냐면은 가능성들을 배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적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무슨 뭐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 회사들이 갑자기 실적이 막 0이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상승 추세에 있는 그 실적이 갑자기 적자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갑자기 입장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크게 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려고 있고, 본인의 판단, 본인의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의 비중과 어떤 분할 매도나 매도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매도를 하겠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좀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뭐 5%, 10% 이상 급락을 해도 이 어떤 이슈라든가 그 급락이 기업 가치를 훼손시켰는지 훼손시키지 않았는지, 만약에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유니캠처럼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더라도 쫄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라 라는 게 중요하고, 이슈 테마주들은 시나리오 매매를 하고 단 비중은 크지 않게 하는 게 어떤 개미 투자자, 직장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